네, 반갑습니다. 네. 예, 목소리가 아버님 같으셔갖고. 예, 좀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청담 대림 이편한 세상 1차 아파트예요. 지금 제가 주소지를 예, 찍어보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 몇 년 사셨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분양을 받아서 계속 살고 있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중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했는데 네네. 혹시 여기 그 대림 아파트에 있는 몇 평에 거주하셨을까요? 30평대예요. 그 분양은 전용 그러니까 25평짜리죠. 아, 네네네. 네. 아, 그러면 지금 중구에 있는 도생은 어느 정도 평수가 있나 봐요, 그래도? 이사 가실 만큼? 거기가 그러니까 49평방미터니까는 예. 뭐 조그만 거죠. 예,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가시는 건데, 네네. 제가 이제 말씀 끝에, 이 청담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를 처분을 해야 그쪽에 이제 들어갈 그렇죠. 수 네, 있는 처분해야 될 상황이세요? 형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처분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세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뭐 지금 또 그 매매가 조금 소강 상태니까 네. 뭐 전세를 주고 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세를 네. 주게 되면 나중에 또 매매하는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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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네. 저 노인네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저 팔고 나서 어떻게 생활 뭐 생활비를 갖다 쓰려니까는 네. 아쉬워서 이렇게 처분하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그런 의도라면, 네. 예, 생활비, 사실 이제 뭐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생활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삶의 질이 이제 높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네. 예, 저는 처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일단 이 집은 처분하지 않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집만 본다면, 예. 지금 이제 청담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청담동은 사실 이제 다른 서울의 어떤 지역보다도 좀 약간 희소한 가치는 있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좀 좋은 점이 많긴 한데요. 네. 예, 이제 이 나이에 뭐 더 가지 있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네. 처분하려는 거죠, 사실은. 네. 네. 일단 이제 청담동은 이제 요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삼성동이 있고 또 더 네. 밑에는 이제 대치동이 있고 이제 예, 잠실이 있고 맞습니다. 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죠, 이쪽 일대가.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처분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제약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몰리는 풀이 적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에 지금 특징이 뭐냐면 네. 이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대치동이나 아니면 잠실처럼 대단지의 아파트는 없어요. 네. 예, 거의 이제 소규모로 조그맣게 이제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가 또 드물기도 해요. 밑에 삼성동으로 넘어가면 뭐 이제 힐스테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네. 상하 아파트 재건축한 거라든지 그런 예,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우리 대치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잠실처럼 그렇게 대규모의 그런 아파트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 청담동은 사실 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보다는 좀 직장인들 그리고 1인 가구들이 그렇죠. 예, 네.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월세를 잘 받을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한 20평대 아파트면은 더욱 그렇지만 그래도 월세가 잘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아버님이시니까 네. 만약에 이 집을 반전세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운영을 반전세로 하게 되면 들어갈 형편이 안 돼요. 거기가 왜냐하면 대출이 네. 있고 대출하고 이제 잔금을 네, 입주 네. 시점을 맞춰서 내야 될 형편이다 보니까 네, 네. 반전세를 뭐 생각을 못해. 네. 전세를 놓으면 전세를 놓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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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알겠습니다. 상태입니다. 네, 네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반전세를 놓으실 수 있으면 놓으시는 건데 지금 상황이 네. 여의치 않으면 절세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처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세? 어떤 예. 방법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예. 1가구 1주택으로 계속 예. 사시다가 하나를 분양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분양을 언제 2020년도에 받으셨나요? 그렇지. 재작년에 2020년도에 거기다 신청을 해가지고 분양을 받은 거죠. 아, 네. 계약금을 2020년도에 넣으신 거죠? 네네. 8월 달인가 아마 될 겁니다. 입주는 언제 하세요?
입주가 내년 3월경이에요. 예, 23년. 예, 네. 2003년 3월부터 입주가 개시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그 예, 기간도 예, 있기 예. 때문에 23년 입주하는 그 시간부터가 이제 그 기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도 좀 생각하셔갖고 저는 조금 더 갖고 계시다가 적당한 시기에 처분하시고 다른 월세가 나오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하나 더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도 한 대 저 말씀 중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가 그 1가구 1주택으로서 뭡니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뭡니까 잔금을 치른 날부터 2년 이내까지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장기보유 그 특별공제 이어되면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전혀 없어지는 겁니까? 전혀 없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중과가 없잖아요. 네. 유예가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 그 유예가 언제까지 될 수 아, 있는지는 그래요? 모르겠는데 네네. 중과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중과가 생기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져요. 예, 예. 그런데 중과가 없으면 그냥 일반 네. 과세일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항상 있어요. 아, 왜 그렇습니까? 그러냐면 예. 장기 보유할 때는 사실 우리 현물이잖아요. 이 집이라는 예. 게. 그럼 물가만큼은 올라주기 때문에 그만큼은 공제를 해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예, 우리가 예. 여기에 1가구 1주택으로 살고 있어. 그리고 예, 보유도 그렇죠. 오래 있어. 그러면은 최대 80%까지 많이 맞습니다. 해주는 거고요. 예. 예. 근데 그 1가구 1주택에 비과세도 받으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달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요율이 달라요. 그래서 최대 달라고요? 30%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 프로요? 최대 30%까지밖에 아, 안 되는 거예요. 30%까지?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부분은 좀 줄어들 수는 있으나 그래도 받기는 받아요. 없어지는 건 네. 아니에요. 아, 없어지는 거 아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러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을 경우인 거고요. 지금은 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 법 개정이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네네. 한시적으로 유예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그 유예가 기간이 닿으면은 또 유예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네. 정책 기조상 뭐 제가 뭐 장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 네. 나오는 거로는 장기적으로는 중과를 이제 없앤다라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해 볼 네.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선생님 말씀은 이왕이면 좀 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처분하는 게 낫잖아요. 이런 말씀과. 네, 그런데 가슴 절세가 이해도 가장 되겠죠.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예.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어차피 우리 아버님 요거 파셔갖고 생활비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냥 현금을 은행에 두고 그걸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계속 만들어져. 저기 매각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가 있을 때는 투자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현재 그것까지 깊이 생각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것도 이제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 게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상가 아니면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뭐 돈이 아주 많고 여유가 있으시고 이제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은 상가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요지에 오피스텔 월세 받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해요. 어찌됐든 간에 네네. 집은 꼭 누군가는 살아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가지고 1, 2인 있어야 가구들이 되겠죠. 월세를 내고 오피스텔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는 거를 월세를 받는 게 제일 신경 네. 쓰실 일이 좀 덜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좀 공부하셔야 돼요, 아버님께서. 1, 네. 2인 가구들이 어디 많이 사는지, 어디가 적정한지, 그리고 지금 네. 받으신 거, 분양받으신 게 중구라 그러셨잖아요. 예. 예,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도 굉장히 이제 세가 잘 나오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중구 종로구, 뭐 예. 강남, 뭐 이제 청담동도 마찬가지고, 뭐 테일안로라든지 그런 지역들은 워낙에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네. 지역들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절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세금을 많이 줄여놔야 우리가 그 다음에 월세가 나오는 물건을 투자할 때 우리가 뭐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네. 하여튼 결론은 이래요. 첫 번째는 여유가 되시면 그냥 갖고 계시면서 반전세로 월세 예. 수익을 얻으면서 또 이게 좋아요. 입지가 너무 좋아요. 이게 청담동이라는 희소성도 있고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우리 여기 여기가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잖아요. 어디요? 토지거래 허가 네,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왜 지정했어요?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왜 지정했어요, 애초에? 그거 그저 그 정부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네. 정부에서 왜 했어요? 투기 여파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맞아요, 정부가 나왔겠죠. 왜 했어요, 아버님?
네, 그렇죠. 좋으니까 한 거예요. 많이 오를까봐. 사람들이 네, 여기 네, 막 이렇게 예. 달려들어서 가격 올릴까봐. 그러니까 더 예, 올리지 예. 않게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해놓을 정도로 국제거래 복합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형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뭐 GTX 들어오고 이런 호재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은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첫 번째로는 반선세로 유지하시는 거. 근데 그게 유지하는 게 금전적으로 좀 힘들다 그러면 예. 절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예.